워치 9은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의 힘을 얻고 주변 소음 노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하고요. 확실히 전작보다는 차분해졌어요. 와, 이게 진짜 딱 자개 느낌이고, 안녕하세요, 에브티입니다. 오늘은 지난 22일에 폴드 8과 함께 공개된 갤럭시 워치 9과 워치 9 울트라 2, 그리고 폴드 8, 폴드 8 울트라, 플립 8의 액세서리까지 삼성 강남에서 직접 보고 온 첫인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워치 9과 워치 울트라 2의 가장 큰 변경점은 삼성이 만든 스마트워치 중에서 기어 S 이후로 약 12년 만에 AP가 엑시너스가 아니라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건데요. 올해 초에 공개된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가 탑재되면서 그동안 갤럭시 워치에서 항상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기본적인 퍼포먼스가 얼마나 향상됐을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4년 된 갤럭시 워치 5긴 한데 어쨌든 쓰면서 가장 버벅임이 많이 체감되는 게 이렇게 베젤을 돌려서 페이지를 넘길 때거든요. 워치 5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뚜두두두두 끊기면서 돌아가는데 워치 9은 이게 진짜 너무 쾌적합니다. 프레임 드랍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워치 7이랑 워치 8도 엑시너스 W1000을 쓰면서 퍼포먼스가 많이 좋아지긴 했었는데 워치 9은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의 힘을 얻고 성능이 더 향상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쾌적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퍼포먼스를 조금 더 보면 앱 서랍을 이렇게 쭉 스크롤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 빠른 설정창을 내려서 설정을 들어가서 여기서 스크롤을 할 때도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좌우 스크롤로 페이지를 넘길 때도 끊기지 않고 쾌적하고요. 그런데 앱 실행은 아직 완전 빠릿빠릿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시기기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또는 처음 실행한 앱을 켰을 때는 앱 스플래시가 1, 2초 정도 뜨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굼뜨다, 실행 속도가 뭔가 한 박자 느리다, 이런 느낌을 여전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캘린더도 조금 한 박자가 늦었고요. 갤러리가 켜질 때도 약간 굼뜬 느낌을 보여주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퍼포먼스는 다 좋은데 앱 실행은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이게 전시기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과연 실제품에서도 이런지는 제가 직접 사서 한번, 어차피 워치 5에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구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워치 9의 컬러랑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보면요, 사이즈는 이번에도 40mm와 43mm로 나옵니다. 그런데 40mm랑 43mm의 공통 컬러는 그라파이트 하나만 있고요, 40mm 단독 컬러는 크림, 43mm 단독 컬러는 실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나란히 놓고 보면은 크림이 확실히 더 밝죠. 그래서 뭔가 크림이 밝은 실버고 실버는 좀 그레이스러운 그런 느낌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라파이트랑 크림은 본체 컬러랑 맞는 색깔의 스트랩을 제공하는데 어쨌든 실버만 본체 색상과 다르게 올리브 컬러로 기본 스포츠 밴드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라면 그냥 줄지를 바로 할 것 같아요. 착용샷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40mm 크림입니다.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덩치가 있죠. 이런 손목에 40mm를 차니까 40mm가 약간 버거워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40mm 그라파이트도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인 거고요. 이제 43mm 그라파이트로 오니까 좀 편안합니다. 워치가 손목에서 막 낑겨있지 않고 좀 편안하게 안차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데 43mm 실버도 요 정도 느낌 되겠습니다. 와칸다 포에버 해버리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 느낌인 겁니다. 뒷면을 보시면 그라파이트는 센스랑 비슷하게 블랙에 가까운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크림은 후면이 흰색, 실버는 약간 그레이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도 지난 워치 8부터 들어갔었던 메탈 헤어라인 디자인이 이번에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디자인과 본체 규격은 워치 8과 워치 9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크게 언급드릴 부분이 없긴 합니다. 대신 기본으로 제공되는 스포츠 밴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에어 포켓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랩 안쪽을 좀 깎아놨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워치 5 같은 경우에도 스트랩 안쪽을 이런 식으로 조금 깎아놓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워치 9이 스트랩이 좀 더 얇고요, 그러면서 파인 느낌도 더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에어 포켓 디자인 덕분에 스트랩이 가벼워지면서 워치의 전체 착용 무게가 더 가벼워졌다 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랩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방식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워치 액티브부터 워치 8까지 이어져 왔던 게 스트랩 남는 부분을 마지막에 손목 안쪽으로 넣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워치 9에서는 다시 기성 아날로그 시계 스타일처럼 스트랩 남는 부분을 고정해주는 이 부품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또 이중이니까 많이 남으면 중간에 한번 걸고 맨 끝부분에 한 번 더 걸어서 탄탄하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저도 영상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부품을 스트랩 키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는 취향 차이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워치 8까지 썼던 방식은 좀 너무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평범한 손목시계랑 비슷한 방식인 워치 9이 더 시계스럽다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이제 워치 9의 스펙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영상 초반에 언급드렸듯이 AP는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위치 기술에는
QGSS라는 게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트래킹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위치 인식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블루투스도 6.0으로 올라갔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UWB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을 제외한 본체 무게 같은 경우에는 40mm 같은 경우에는 1.5g이 늘어난 31.5g이고요. 43mm는 워치 A43mm랑 동일한 34g이었습니다. 대신 배터리는 40mm가 전작 대비 크게 늘어나서 65mAh가 늘어난 390mAh고요. 43mm는 전작 대비 10mAh가 늘어난 445mAh입니다. 그리고 진동도 워치 9은 그대로입니다. 워치 울트라에 들어가는 X축 리니어 모터가 아니라 여전히 기존 진동 모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갤럭시 워치 기본형의 진동 느낌과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치 울트라 2는 진짜 진동을 느끼면은 묵직하고 진동 세기가 세다는 게 확실히 체감이 됐습니다. 워치 울트라 2의 진동이 훨씬 더 좋았어요. 갤럭시 워치 9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블루투스 모델 기준으로 40mm는 499,900원, 43mm는 539,000원이고요. LTE 모델로 가면 40mm는 529,100원, 43mm는 569,800원입니다. 이번에 워치 9에 추가된 신규 워치 페이스는 총 4가지인데요. 먼저 가장 메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날로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옛날 기어 S2 시절의 기본 워치 페이스가 떠오르기도 하고, 제 취향에는 나름 예뻐 보이는 그런 워치 페이스이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얼굴 사진이라는 워치 페이스가 있는데, 이게 전시기기라서 폰이랑 연동이 안 되어 있어서 자세히 테스트해보지는 못했지만 약간 원유아의 8.5부터 들어간 이 잠금하면 스트레치 폰트처럼 얼굴 사진에 인물 얼굴을 인식하고 그 윤곽선에 맞게 시계가 늘어나면서 적용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디얼 대시보드인데 상당히 스포티합니다. 대시보드라는 이름에 맞게 인디케이터도 자잘한 거 다 포함하면 13개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다행인 게 그라데이션을 막 휘황찬란하게 쓰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단색 위주라서 조금 덜 정신없어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듀얼 넘버인데요. 메인 시계는 앞에 뜨고 뒷배경에 몇 시인지 그거를 조금 은은하게 띄워주는 느낌인데, 이 감성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갤럭시 워치가 항상 좀 아쉽다는 평을 듣는 게 바로 워치페이스 쪽인데, 이번 신규 워치페이스도 와 이건 꼭 써야겠다, 이거 너무 유용하다, 아니면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거는 또 없었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워치페이스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치 9과 워치 울트라 2에는 원 UI 9 워치가 선탑재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원 UI 8 워치하고 크게 다른 거는 없어 보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아이콘이 갤럭시 폰에 원 UI 8.5부터 적용된 3D 효과가 들어갔다, 그 정도가 조금 달라진 점인 것 같고, 전반적인 UI는 기존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대신 삼성을 쓰는 신기능도 있고 살짝 UI도 바뀐 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워치 울트라 2까지 다 둘러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스처 중에는 제미나이나 빅스비한테 손목 올려 말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전시기기라서 그런지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기존보다는 AI 어시스트를 소환해서 대화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손목 들어 올려서 화면 켜기랑 제스처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순전히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본 건데, 이게 갤럭시 워치 울트라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스트랩이 울트라만의 독자 규격이다 보니까 같은 갤럭시 워치끼리인데도 울트라는 울트라 스트랩만 끼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워치 9에다가 울트라 2 스트랩을 끼우면 과연 호환이 되는지 해봤는데 역시나 안 돼요. 보니까 이게 스트랩 체결부에 있는 이 체결 철심? 이 부분의 크기 자체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워치 울트라 2에다가 워치 9에 스트랩을 끼우는 것도 당연히 끼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호기심 삼아 해봤는데 괜히 약간 둘 다 좀 호환되게 만들어주지 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워치 9에는 기본 스포츠 밴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공식 스트랩들이 있습니다. 일단 스포츠 밴드도 컬러가 다양한데 블루가 연한 하늘색이라서 상당히 예쁘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도 나름대로 포인트로 착용하기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이었어요. 이번에는 미스티 밴드인데요. 이거는 워치 9에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예쁩니다. 약간 중앙에 메인이 되는 심지 같은 그런 스트랩 부분이 있고, 그 겉에다가 반투명 흰색 스트랩을 좀 합쳐놓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옛날에 젤리시계 이런 느낌도 나고 은근히 고급스러우면서 귀여운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이 반투명한 부분이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변색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손목에 좀 많이 닿아있는 이런 부분만 누렇게 떠버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좀 안 예뻐지겠다 라는 걱정은 먼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패브릭 밴드입니다. 이거는 늘 먹던 패브릭 밴드 그 맛 그대로인 것 같고요. 매장에서는 올리브랑 모카 컬러를 볼 수 있었는데 모카 컬러가 굉장히 좀 오묘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벨크로 밴드인데, 이게 패브릭 밴드랑 다른 게 뭐지 싶었는데 상품 페이지를 보더라도 찍찍이가 있는 그 끝부분의 모양이 다른 거 말고는 근본적으로는 뭐가 다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찍찍이를 떼고 붙이는 것 자체는 동일해요. 컬러는 화이트랑 블루가 매장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워치 울트라 2를 더 자세하게 둘러보겠습니다. 워치 울트라 2는 티타늄 실버랑 티타늄 그레이로 나오는데요. 티타늄 실버는 워치 9 실버처럼 기본으로 제공되는 마린 밴드가 올리브 컬러입니다. 그리고 티타늄 그레이는 본체 컬러랑 맞춰서 스트랩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티타늄 그레이가 당연히 전면, 측면, 후면의 통일성도 더 좋고 차분해 보이고 무난한 컬러인데, 희한하게 존재감이 더 강하고 눈길이 가는 거는 티타늄 실버이긴 합니다.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러기드한 디자인에는 티타늄 실버가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이랄까요? 참고로 워치 울트라 2는 이번에도 47mm 단일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매장에서는 워치 울트라 1세대가 이미 전시가 끝나서 1대1로 비교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워치 울트라 2의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확실히 전작보다는 차분해졌어요. 이게 워치 울트라 1세대에서 가장 별로였던 게 우측 버튼볼을 두껍게 둘러싸고 있던 약간 플라스틱스러운 그 파츠가 워치 울트라 2로 오면서 둘러싸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버튼 아일랜드?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많이 경량화가 됐고요. 다른 것보다 두께가 전작보다 1.3mm가 얇아진 10.7mm가 되면서 이 둔탁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워치 울트라 1세대는 진짜 착용하고 손목 꺾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운 느낌이 강했는데 워치 울트라 2는 그래도 이 정도면 차고 다닐만 합니다. 그리고 베젤링 부분도 좀 평평하게 다듬어졌고요. 다이아몬드 커팅도 광빨이 조금 덜해져서 나 울트라야! 하던 이런 디자인에서 안녕하세요 울트라입니다 하는 정도의 디자인으로 약간 차분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워치 울트라 2의 스펙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워치 9과 동일하게 AP는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위치 기술 QGSS도 추가가 됐고 블루투스도 6.0으로 업그레이드가 동일하게 됐는데 UWB는 안 되고요. 그러면서 본체 크기는 그대로지만 베젤이 얇아지면서 디스플레이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전작보다 0.5인치가 커져서 1.52인치에 498곱하기498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고요. 그러면서 전체 스마트워치 중 최초로 최대 밝기가 5000니트까지 올라가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시인성이 훨씬 더 좋게 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께는 얇아졌지만 본체 무게는 1g이 늘어났는데 이게 배터리가 무려 210mAh나 증가를 해서 80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워치 중에서 최초로 고주파 고속 충전까지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워치 울트라 2도 가격이 좀 올랐는데요. 969,100원으로 약 7만원 정도 출고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루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치 울트라 2는 EN13319 인증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다이빙 컴퓨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쟁사는 울트라 나왔을 때부터 했는데 드디어 삼성에서는 드디어 해준 거죠. 어쨌든 방수도 기존 IP68에서 IP69K로 더 강화가 되면서 강력한 고온고압의 물 또는 증기에도 침수되지 않는 방수 인증을 받은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심 게이지도 기본으로 지원해서 이걸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수심 측정도 가능한 겁니다. 다만 다이빙 컴퓨터의 역할을 제대로 누리려면 마레스라는 곳과 협업해서 만든 다이빙 컴퓨터 전용 앱을 구독해야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제인 거는 뭐 애플워치 울트라도 동일하니까 그냥 시장의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격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어요. 올해 하반기 중에 지원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워치 울트라 2도 기본 제공되는 마린 밴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에어포켓 디자인은 워치 9의 스포츠 밴드와 동일하게 적용이 됐고요. 스트랩 고리 부분은 약간 지샥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스트랩 맨 끝에 진짜로 울트라라고 박혀있는 이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물론 렌더링보다는 눈에 조금 덜 띄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좀 쉽긴 합니다. 그리고 마린 밴드 역시 워치 9의 스포츠 밴드처럼 스트랩 키퍼가 추가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마린 밴드가 기존에 제공하던 오렌지 컬러도 나오긴 나옵니다. 기본 제공이 아닐 뿐이지 오렌지 컬러도 있기 때문에 러기드 스마트워치에는 오렌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줄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픽폼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컬러가 토프라고 하는 컬러인데 외부가 가죽 스타일 마감이고 내부는 고무 마감인 약간 아수르백작 스타일의 그런 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트레이 밴드 블랙 컬러인데 스트랩 길이를 이 부품을 통해서 조절하면 되는 그런 밴드라고 하고요. 트레이 밴드 블루도 색감이 꽤 예뻤습니다. 쨍해서 예뻤고요. 이제 워치 9과 워치 울트라 2에 들어간 삼성에서의 신기능 4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신기능 전에 달리기 측정할 때 UI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하단 심박수 구간 뜨는 게 더 크고 확실하게 뜨고 있고요. 일시정지가 뒤로 가기 버튼 길게 누르는 거여서 한 번 누르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아예 운동의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신기능은 바로 청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박하게 느껴진 기능인데요. 이어폰과 워치를 통해서 주변 소음 노출 정도를 측정한다고 하고요. 큰 소음이 감지되면 알림을 주는데 큰 소음 기준을 80dB부터 5dB 단위로 100dB까지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음 모니터링이 되는 건데 지금 평상시에는 60dB 내외였다가 폰 스피커로 노래를 틀고 오른쪽에 갖다 대니까 80dB 이상 찍히게 되는 거죠. 모니터링 하는 게. 그러면서 일일 소음 노출도도 정리를 해주고 심박수 구간처럼 소음 수준도 구간으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기능은 일일 유산소 부하인데요. 오늘 한 운동이나 활동량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주는 것 같고 목표 부하량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오늘의 부하량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기능은 심장 건강인데요. 이거는 7일 평균 수면 시간, 7일간 중고강도 활동, 혈관 스트레스, BMI까지 종합해서 심장 건강을 분석해서 알려준다 라는 기능이고요. 마지막 신기능은 생체 징후입니다. 수면 중 생체 징후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심박수, 심박 변이도, 호흡수, 피부 온도, 혈중산소까지 분석을 해서 평소 범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평소 범위에서 벗어난 수치가 있으면 알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치 9과 워치 울트라 2는 다 둘러봤고요. 이제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 플립에이스 케이스까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드 8인데요. 맨 처음에 눈길을 딱 잡은 게 이 미키마우스 자개 마그넷 케이스였습니다. 와, 이게 진짜
딱 자개 느낌이고 만졌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 때 가면 있는 자개장 만지는 것처럼 딱 그런 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자개 부분이 딱 그런 느낌이 나다 보니까 와 이거는 하나 갖고 있으면 예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약간 국중밥 굿즈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케이스였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미러 마그넷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구가 이렇게 네컷 사진을 찍고 있고 그 안에 배경이 이제 미러라서 미러 마그넷인 거고 중간에 맥세이프 링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지개 호빵맨 미러 마그넷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힌지 보호 마그넷 케이스인데 말 그대로 투명한 클리어 마그넷 케이스에다가 힌지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접어서 쓸 때는 이렇게 힌지가 보호가 되는 거고 펼쳤을 때도 힌지 부분 쪽은 가운데를 이렇게 막아서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본 마그넷 케이스도 있는데요. 블랙은 뭐 이제 무난하게 깔끔한 느낌이고 바이올렛은 아무래도 라벤더 컬러에 끼우라고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 다음에 기본 실리콘 케이스도 당연히 있습니다. 라벤더는 본체 색깔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컬러 톤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피스타치오도 본체 색깔이랑 꽤 유사하게 잘 뽑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인데 뒤에 마그넷으로 붙이는 건데 손거울인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핑구에 나오는 핑가 캐릭터로 나온 게 또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드 8 울트라 케이스로 한번 가볼 건데요. 와 이 케이스는 르망 마그넷 케이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약간 레이싱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은 좀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확 좀 관심이 끌리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이거는 보니까 보통 삼성에서 제공하는 공측 케이스는 앞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앞부분도 같이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트레버스 마그넷 케이스인데 요거는 약간 캠핑 감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가 막 마구잡이로 붙여있는 그런 감성인데 실제로 요 프린팅 된 게 바깥쪽 프린팅이랑 안쪽 프린팅 두 개로 나눠져서 내가 진짜로 막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마그넷 케이스야 뭐 그냥 늘 알던 맛 그대로인 거고요. 카본 스탠딩 케이스도 카본 케이스에 이제 스탠드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늘 보던 맛 그대로긴 합니다. 그리고 카본 마그넷 케이스도 블루랑 바이올렛이 있는데 그냥 아까 폴드에서 본 거랑 동일하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이스토리랑도 콜라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이스토리 우디 모양의 카드 지갑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우디의 친구 버즈도 마그넷 카드 지갑이 이렇게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넷 링 홀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S26 울트라 사고 공식 액세서리를 구매했었던 요거랑은 살짝 또 다른 새로운 버전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듀얼 마그넷인지 아닌지 왜냐면 기존에 나왔었던 거는 듀얼 마그넷이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버전은 과연 어떤 느낌인 건지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플립 A 케이스입니다. 얘도 자개 마그넷 케이스가 있고요. 플립 A에도 미키마우스가 있긴 하지만 내장에 있었던 거는 달과 소나무라고 하는 버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 마그넷은 귀여워요. 핑구인데 셰프 핑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리사 모자 쓰고 있는 핑구에다가 뒤에 음식들도 약간 깔려있는 그런 귀여운 케이스였고요. 플립 수트 케이스도 총 4종이 깔려 있었는데 핑구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춘식이도 이렇게 약간 여름 느낌으로 꾸며져 있었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는 이 블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주 스타일의 그런 느낌인 거고 실버는 뭔가 거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플립에 항상 나오던 실리콘 링 마그넷 케이스도 이렇게 민트 컬러로 구경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플립에인 역시 클리어 마그넷 케이스는 늘 알던 맛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폴드에서 보여드렸던 핑가 손거울에 이어서 핑구 마그넷 손거울도 있는 거고요. 좀 웃겼던 게 김밥 모양인데 마그넷 링 홀더예요. 그래서 스탠드도 되고 약간 그립톡처럼도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마그넷 홀더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폴드 8 울트라 플립 8 영상에 이어서 오늘 워치 9과 워치 울트라 2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까지 7월 갤럭시 언팩의 신제품에 대해서 쫙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폴드 8 크림이랑 워치 9 43mm 그라파이트를 아마 직접 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해주신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